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가 이처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에도 일부 문화재는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은구 문화재 방재학회 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강릉 지역을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산불의 특별 재난 기준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포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서 이제 선포되는 기준은 뭐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 강릉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한 75억 정도를 상회하게 되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연 재난에 해당되는 기준이고요. 예.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금액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데 어떤 산불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지역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제청을 받아서 예.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뭐 종합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는 비용, 재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구에 대한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평소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게 지방에 투여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재민에 대한 생활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 뭐 학자금 면제, 여러 가지 금융과 의료와 복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산불의 경우 그 피해가 정말 광범위했는데 이 경포대 인근까지 불이 번지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불이 빠르게 옮겨 붙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건데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죠. 4월 10일 이제 8시 반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강릉시 이제 민가 쪽에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양간지풍을 타고 동해안 그 경포호 인근으로 이제 빠르게 산불이 전개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산이 아니라 어떤 그 도심지라든가 해안가로 빠르게 확산이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속 30m를 상회하는 강한 바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피해를 당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다행히 경포대와 선교장 등의 문화유산은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는데 문화재청의 이번 대응 상당히 적절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한 뭐 문화재청 직원분들을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화마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산불이 전이가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주변에 살수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현판 등 실제로 이제 뭐 누각뿐만 아니라 이제 현판의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안전한 수장고로 빨리 이동시킨다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잘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실된 문화재 앞으로 어떻게 복구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뭐 숭례문을 이제 새로 이제 재건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릉 지방의 유명한 그 금강송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화재 사료를 검토를 해서 고증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재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경포대가 잘 보존이 됐지만 이제 그런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건이 됐으면 그곳에 이제 다시 배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재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소실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번 산불과 같이 이 불이 문화재 쪽이나 또는 목조 건축물 쪽으로 빠르게 옮겨 붙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숭례문 화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5년도에 이제 낙산사 화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아주 큰 화재를 통해서 이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소방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학습을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수계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워터미스트 형태로 물을 분무하는 소화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수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면 이제 분수처럼 사방을 둘러싸여서 살수하는 이런 수막 설비도 예. 곳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낙산사 이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이제 방수포라고 하는 형태로 물을 방수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 등에는 화재 진압 장비가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자 등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장비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찰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누각이라든가 특히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속 깊이 있는 이런 누각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물을 공급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소화정 시설조차도 부족한 곳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특히 이제 강원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스크린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져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겠지만 특히나 가장 큰 문화재 피해를 입었던 게 2005년의 낙산사 화재 그리고 네네. 2008년의 숭례문 화재 네네.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매뉴얼도 상당히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적어도 국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주요 유형 문화재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다 감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앞서 인터뷰가 나왔지만 문화재청에서 어떤 주요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산불 감시뿐만 아니라 이제 화재 감시, 안전 관리를 하는 상시 인원들을 현장에 모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돼서 어떤 종합적인 화재 방지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일 부분은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 수계 소화 설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의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경포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건축 양식들을, 그러니까 지붕을 받치는 포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런 포에, 그러니까 단청 같은 이런 부분에 이제 실제로 물이 닿게 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하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숭례문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조금 적극적인 이런 소화 설비가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은구 문화재 방재학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